안녕하세요. 앨리스타로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올해 나를 찾아올 귀인에 대해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귀인은 실제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상황에 나를 찾아오게 될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의식을 정화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뽑을 때 눈이 갔던 카드나 마음에 드는 모형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뽑으신 카드와 더불어 추가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1번 분의 귀인은 사적인 영역의 귀인이라기보다 공적인 부분에서 나의 역할을 이끌고 환경의 전환, 변화를 가져오는 귀인이라고 좀 보이네요. 특히 내 자리를 더 빛나게 도와주면서도 서로가 돕고 돕는 상호작용을 하는 귀인이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앞서 뽑아주신 이 카드는요, 올해 만나게 될 귀인의 모습 카드로 뽑았고 메이저 카드인 8번 힘 카드가 나왔어요. 이 힘 카드의 핵심은 외부적인 힘보다는 내면적인 내공이 두터운 제어력의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큰 권력이라기보다는 관리자, 중간 조절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외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은 경험이 많거나 여러 상황을 버텨온 오랜 내공이 깊은 타입이고, 온화한 느낌이라고 보이지만 또 함부로 건들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이분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본 카드에서 소년의 컵이 나왔다는 건 이분은 말, 표현에 있어서 강압적이진 않지만 순수한 진심을 담고 있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런 부드러운 제안을 하는 느낌인데, 확실한 건 이분은 영향력은 분명한 사람이고 나와의 상호작용상에 감정적으로도 안전하지만 동시에 내 현실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하는 귀인이겠다라고 보입니다. 꽤 흥미로운 느낌이네요.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이 왜 등장하는지 이유를 질문했고, 나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풍지관이라는 아래는 땅, 위는 바람의 형상인 괴가 나왔어요. 이 괴는 바람이 땅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세상 전체를 두루 살피는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관찰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괴는 특히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역할, 교육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좋은 길괴인데, 핵심은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부분에 몰두했을 때 좋은 결실이 따라온다라는 괴라서, 지금 나는 크게 움직이는 운이 아니라 보여지기 시작하는 운의 시기에 있고,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닌 능력의 검증보다는 태도로서 증명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서, 귀인이 오기 직전, 평가가 나기 이전, 큰 운명의 구조적 변화 직전인 그런 직전 구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나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고, 지금 이 귀인은 나를 줄곧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 태도가 흐트러진다면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그런 귀인이기 때문에 이 괴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어 나온 카드에는 이 귀인의 역할과 관계 유형을 본 카드이고, 돈주머니 카드와 조이라는 기쁨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조합은 이 귀인이 말뿐인 조언자의 형태가 아닌 나에게 실질적인 결과나 성과를 가져다주는 귀인이라고 확실히 보이고, 함께 있을 때 소통이 잘 되고 긴장보다는 즐겁고 무겁지 않은 그런 관계라서 관계적인 충돌이 없다라는 게 일단 너무 좋고, 더 좋은 건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나를 더 넓은 판으로 옮겨주는 연결자, 징검다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 세 장의 카드는요, 이 귀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본 카드이고, 첫 번째 카드는 체감되는 첫 인상을 질문했고, 여기서 황새 카드가 나왔죠. 이 황새는 다리가 아주 가늘고 길다거나 또 키가 큰 그런 모습을 뜻할 수 있겠고, 상황적인 대처 능력이 높은 유연성이 있고 잘 헤쳐나가는 독립성, 적응성이 뛰어난 모습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귀인의 등장 시점, 타이밍을 뽑아본 카드이고, 편지 카드가 나왔어요. 이 편지는 공식화된 문서 형태를 뜻해서 실질적인 연락, 문서, 메시지 형태의 통보로서 우연한 대면이 아닌 공식적 소통 경로를 통해 등장하는 그런 귀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만나는 장소, 환경을 질문했고, 달 카드가 나왔네요. 달은 내면의 감정과 관련돼 있어서 조용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달빛은 명성과 안정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서 내가 평가받는 자리에, 보여지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네요. 위에서 이 풍지관이라는 괴에서도 이런 나의 위치적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감정이 좀 개입된 사적인 공간, 조용한 장소, 또 심리나 예술 분야, 또는 명예롭거나 평가받는 자리의 환경이라고 보여서 종합적으로 사적인 만남보다 어떤 절차나 과정 진행 중에 만나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카드들의 느낌이 내가 주목받는 어떤 자리에, 위치에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메시지, 연락이 오게 돼서, 이 황새는 이동 변화수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판을 옮겨주는 형태의 공식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다라고 공통된 상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삶에 좋은 촉매 역할을 하는 귀인이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을 통해 내 삶에 가져오는 변화의 흐름 카드로 3장의 카드를 뽑았고 킹 소즈, 동전을 든 소년 8번 칼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이 킹 소즈는 귀인을 만나기 이전 카드로 뽑았고 이미 내 머릿속엔 확고한 기준, 논리가 완성된 상태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좌표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위치가 좀 확고한 느낌이 강하고 전문 영역이 있으시다라고 좀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는 소년의 동전, 이거는 이 귀인을 통해 생기게 되는 첫 변화를 뜻하는데 소년의 동전은 현실적인 시작점을 뜻합니다. 계약이든 제안이든 페이지 카드이기 때문에 시작의 기운이고 동전이기 때문에 구체성 있는 제안이다. 그런 시작점이 뚜렷한 형태를 변화로 가져오겠다라고 보이고 이 8번 칼이 좀 인상적인데요. 이 카드는 내가 나를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라든지 제약이라는 내면의 구속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계약이든 실무적인 업무이든 뭔가가 들어오게 되니까 잠깐 초반에 제약감은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오래갈 느낌은 아니고 잠깐 들어오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이고 결국에 이 귀인은 나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책임도 함께 주는 존재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분명 나를 도와주는 귀인의 형태가 맞지만 가볍지는 않은 체감이 또 이어오게 만드는 귀인이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2장의 카드는요. 이 귀인이 나타나는 운명적 의미 그리고 배우게 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 본 카드이고 엘하즈와 다가즈라는 문자가 나왔어요. 먼저 이 문자는 사슴이 있죠. 문자도 사슴뿔 문양인데 귀인운에서 이 문자가 나왔다면 진짜 나를 돕는 형태의 귀인이에요. 이거는 보호와 수호천사의 문자거든요. 특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말 그대로 좋은 징조를 뜻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옆에 다가지는 각성, 깨달음, 어둠에서 밝아지는 새벽녘을 상징하는 문자라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바뀌게 할 수도 있다라는 앞으로의 변화, 또 움직임을 갑작스럽게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고 이게 나의 경계선, 기준선을 올바로 지킬 때 비로소 전환이 온다라는 걸 체득하게 되는 교훈을 준다라는 점에서 나에게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귀인이다라고 좀 들리네요. 그래서 이 귀인이 스승의 형태라면 정말 좋은 스승분을 만나시겠다고 보이고 이거는 올해가 큰 전환점이 되실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오는 해라고 보여서 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2장의 카드는 내가 이 귀인을 대할 때의 태도와 피해야 할 태도로 질문을 했고 4번 나무와 동전을 든 기사가 나왔어요. 먼저 4번 나무는 안정감, 신뢰감이라는 에너지이고 이것이 태도라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옆에 동전의 기사가 피해야 할 태도로 나왔다면 너무 느리거나 너무 계산적인 형태의 태도를 뜻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귀인은 내가 현재 가진 능력보다 내 태도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분으로 보이고 또 지나친 신중함보다 그냥 꾸준하게 특히 내 모습을 편하게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런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상호작용의 결과 부분이 뚜렷이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머릿속 계산보다는 꾸준한 진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결과를 만들며 공식적 경로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은 협업, 제도, 인맥 그런 연결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돕는 존재라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사람과 운명의 타이밍이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들어오는 귀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적기에 이 사람이다. 그런 들어오는 느낌을 잘 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귀인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의 부분 한 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이 진짜 많이 보이네요. 귀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것에 10번 동전과 9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조합은 아주 현실적이지만 오래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10번 동전은요. 영속성, 계승, 이어지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일회성 이득이나 즉각적인 보상의 형태가 아닌 오래가는 구조적인 안정감, 장기적인 보호의 형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장기적 미래까지 이어질 기반이, 토대가 만들어지는 안정을 얻는 그런 상태를 암시해서 이게 진짜 스승 형태의 귀인이라면 내가 이분께 오래 이어갈 기술을 계승하거나 배움을 얻는 모습이라고도 보이고 그리고 9번 나무는요 버티는 에너지의 카드라서 내 방어선을 확보하게 해준다. 더는 침범당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나오는 카드들에서 내가 완전히 편안한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더는 침범당하지 않는 홀로 고생하지 않게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귀인이라는 점이 또 독특하네요. 또 나온 카드들을 쭉 보니까 공식적인 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적인 연결로 나에게 실질적 결과를 남기는 구조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현실적 안정감을 남기게 해주는 귀인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10번 동전은 개인적 성취라기보다 나를 둘러싼 구조의 안정, 제도적 완결, 장기적 보호의 그런 느낌인 점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정리된 상태를 얻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 위치를 감당할 수준으로 만들고 결과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장기적 미래까지 보호를 가져다주는 귀인이다라고 귀인운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합이 잘 맞는 즐거운 관계 형태의 귀인이다라는 거는 그냥 귀인운이 너무 좋은데요. 뭐 더 얘기를 할 것이 없을 듯 하고요. 1번 분은 기쁘고 즐거운 감정의 카드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을 즐겁게 즐기시는 것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귀인운이 좋다. 자, 그럼 오늘은 올해 나를 찾아올 귀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궁금한 그 사람, 인연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기존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작게나마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함께 또 좋은 시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나를 찾아올 첫 번째 귀인이 참 기대되는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뽑으신 카드와 더불어 추가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귀인은 상황을 정리해주는 또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형태의 귀인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는데요. 먼저 앞서 뽑아주신 이 카드는 이 귀인의 모습을 뽑아본 카드이고 메이저 카드인 11번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볼 법한 상징들이 들어있는 카드이고 실제로 판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 형태의 공식적 제도와 관련된 인물일 수 있겠고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이 귀인은 감정형의 인물은 일단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옆에 성격을 질문한 카드에서도 동전의 기사가 나왔다면 말이 많지 않고 감정 표현도 최소화하는 느낌이고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가져가는 타입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정성과 성실함이라는 이 카드 조합 자체는 이 정의는 기준, 규칙, 원칙, 객관성과 공정성의 에너지이고 펜타클 나이트는 느리지만 확실한 실행력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규칙대로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보다 정확성이 우선인 인물에 가깝다.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나의 현재 큰 변화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뇌풍항이라는 아래는 바람이 있고 위는 천둥이 울리는 그런 형상의 괴가 나왔어요. 이 괴를 분석해보자면 바람도 천둥도 둘 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뜻하고 특히 항상 같은 패턴의 움직임, 반복성을 뜻하는 구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괴가 나왔다면 내 방식을 고정하라, 유지하라의 뜻을 주는 괴이긴 한데 보여지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나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속 가능한 방식의 형태만 남기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서도 약간 감정적인 것보다는 앞으로의 지속, 운영, 유지라는 형태의 제도적인 틀이 좀 고정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는 이 괴화도 봤을 때 계속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게끔 어떤 구조를 남기는 형태인 점이 지금 내 시점이 조력자의 귀 눈이 들어오면 좋다라기보다는 실무처리자, 관리자, 규칙을 지키는 이런 유형의 귀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의 고정틀이 확실히 생기는 또 하나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귀인이 잠시 들어오는 인연의 형태일 수 있지만 우연한 인연이나 단발성의 도움은 아닌 결과적으로 나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귀인이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이 가진 역할과 관계 유형에 대해 질문했고 열정이라는 키워드의 카드와 비즈니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타오르는 불꽃은 에너지, 추진력을 뜻하고 비즈니스는 업무나 계약, 실무, 사업과 관련된 의미라서 함께 봤을 때 이 귀인은 사적인 관계보다는 일, 업무, 실무 영역에서 연결되는 귀인이며 이 두 개를 함께 봤을 때는 결과를 꼭 만들어야 하는 관계 유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카드까지 봤을 때도 아마도 진짜 내 상황의 구조적인 해결을 도와주는 귀인의 형태라고 보이네요. 감정을 교류하는 형태가 아닌 이 비즈니스 카드도 공공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 이야기가 자꾸 겹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귀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본 카드이고 첫 번째 카드는 체감되는 첫인상을 질문했고 편지 카드가 나왔네요. 편지는 문서나 연락, 통지, 메시지 형태의 공식적 연락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카드는 시점, 타이밍을 질문했지만 정원 카드가 나왔다면 이것 또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라 공적인 장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라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타이밍 또는
이제는 공론화 시켜야 하는 시점,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세 번째 카드에 타워가 또 인상적인데, 만나는 장소, 환경을 질문한 카드에서 타워라면 정말로 법 관련 기관 또는 큰 조직, 제도와 관련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연락, 공개적인 자리, 기관과 조직 이런 상징들까지 봤을 때 확실히 이 귀인과의 만남은 사적인 만남은 아니고 큰 시스템 안에서 연결되는 인연의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을 통해 내 삶에 가져오는 변화의 흐름 카드로 세 장의 카드를 뽑았고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행맨, 2번 나무.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나의 판을 멈추게 하고 다음 판을 선택할 권한을 돌려주는 존재에 가깝다고 느껴지는데, 먼저 이 에이스 펜타클은 새로운 기회, 실질적 가능성의 씨앗을 뜻하고, 메이저 카드인 행맨은 관점의 전환이나 나를 멈추게 하는 것, 그런 재정렬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서 2번 나무는 내 선택권의 회복, 다음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를 의미해서 세 개를 함께 봤을 때 하나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주는 귀인이 맞고, 특히 이 행맨 카드가 좀 흥미로워요. 나를 멈추게 한다, 관점을 전환시키게 만든다라는 건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좀 대신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투 오브 완즈, 이게 지나온 시간, 그런 과정들보다 다음 단계 시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점, 이 점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는 건 합격한 뒤에 그 다음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도 보이네요. 에이스 펜타클도 그렇고, 그리고 아래에 이 두 장의 카드는 이 귀인이 나타나는 운명적 의미, 그리고 배우게 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본 카드이고, 아갈라즈와 에이와즈라는 문자가 나왔어요. 먼저 이 문자는 불덩이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이 모습처럼 파괴, 기존 구조의 붕괴를 키워드로 지니고, 에이와즈는 말 그림이 있죠. 이 문자는 이동과 전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귀인은 운명의 관점에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의 귀인이다라고 보이네요. 근데 하갈라즈는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파괴가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구조를 초기화시키는 형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계에 도달한 구조를 멈추는 버튼 같은 역할의 문자라서 이것은 개인의 의지로는 수습이 안 되는,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에이와즈는 원래 신뢰, 협력의 문자이긴 한데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한번 깨지지 않으면 옮길 수 없다라고 좀 강하게 의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강제 종료 및 이동인 것이죠. 그리고 말이라는 탈 것과의 이동이라서 함께 가는 이로운 존재, 누군가와 함께 이동이 깔려있기 때문에 흐름상 마음으로는 고통을 통과해온, 고통이 없을 순 없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변화는 고통을 주는 파괴가 아닌, 깨질 때 깨져야지만 다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배움이 있다라고 운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봐도 이 귀인은 뭐든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기야 하지만 좀 비인격적 존재에 가까운 느낌,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계속 강하게 올라오네요. 요 내풍한 궤에서 유지하라, 고정하라, 이 말이 자꾸 걸리는데, 이게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유지될 것만 남겨라 라는 메시지로 좀 들립니다. 남지 못하는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그냥 둬,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나의 체감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카드는 이 귀인을 대할 때의 태도와 피해야 할 태도 및 반응에 대해 질문해 본 카드이고,
6번 칼, 메이저 카드인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가 좀 핵심 같아요. 먼저 6번 칼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칼이라는 건 갈등 상황, 상처, 고통받았던 기억들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을 뒤로하고 과거 문제나 상황을 정리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조언으로 줍니다. 그래서 귀인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기준으로 두고, 그러니까 감정을 최소화하고 정리나 논리에 초점을 맞추시는 점이 중요합니다. 뭔가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벗어나라 라고 하는 듯하니 이 메시지 참고해 주시고요. 피해야 할 태도의 6번 러버스는 이 카드는 사랑에 대한 키워드가 대표적인데 피해야 할 점이라면 감정이 섞인 주장이나 선택, 억울함을 설명하려 하는 것,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팩트로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정리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상황에서 물러나는 선택으로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귀인은 관계로 풀려고 감정을 내세우면 오히려 길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조언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보호하는 작동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귀인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 부분도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3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되게 흥미로운 조합인데 이 귀는 나에게 새로운 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운을 작동하게 만드는 계기 역할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들어와 있던 좋은 흐름을 가속시키는 사람에 가깝다라는 건데요. 이 3번 나무는 이미 첫 단계를 넘어선 상태, 앞을 내다보며 방향을 설정하는 시점에 나오거든요. 외부로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귀인을 통해 내가 얻게 되는 건 앞으로의 시야, 전망을 밝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이미 출발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그치만 이 사람은 기회를 열어주지만 선택은 내 목, 전망은 보여주되 내 손을 끌고 가지는 않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나에게 좋은 타이밍으로 가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원래 행운, 천운을 뜻해요. 근데 단순히 이 의미는 행운이 따른다기보다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가져오는 그런 흐름이 온다라는 느낌이라서 준비가 없으면 혼란스럽게 작동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가속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귀인은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게끔 또는 다른 사람, 인연, 정보나 기회가 연쇄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으로 연결되는 상태로의 전환, 나를 점프업 시켜주는 그런 흐름 위로 변경시키는 존재라고 보이네요. 결국에는 뭔가 걸렸었던 한 부분이 내 운의 흐름을 좀 막아선 듯한 느낌이 다시금 보이는 듯하고, 다시금 앞서 이 흐름이 전부 무너지고 바뀌는 형태가 아니라 핵심적 환경은 그대로 두고 궤도만 바뀌는 전환이라고 보여요.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것에 방향을 관찰하고 설계한다.
그래서 굴러가기 시작한 흐름 위에서 다음 수를 계산할 수 있는 위치를 내가 얻겠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기다렸던 소식이 찾아오고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과 천운이 따르겠다라는 것이 이 귀인을 통해 받게 될 보상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딱딱 맞물려지는 흐름 위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고 이런 귀인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리딩이 이번 분이 꽤 중요한 시점에 보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리딩에서 마음에 들어오신 내용은 한번 체크 꼭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올해 나를 찾아올 귀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궁금한 그 사람, 인연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기존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작게나마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으니 함께 또 이어서 좋은 시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나를 찾아올 첫 번째 귀인이 내 길을 밝혀줄 것이다 라는 핵심 메시지의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뽑으신 카드와 더불어 추가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3번 분의 귀는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던 능력을 외부의 기준과 구조로 정렬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부드럽다기보다는 정리와 가속을 돕는 존재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는데요. 앞서 뽑아주신 카드는 귀인의 모습으로 뽑았고 메이저 카드인 7번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전쟁에 나가는 자신감이 넘치는 전사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귀인이 겉으로는 성격이 좀 불같고 추진력이 뛰어나다 보니 앞에 나서서 늘 상황을 몰고 가는 위치에 앞장서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 방향성이 명확하고 자기 목표나 기준, 속도가 정해져 있는 분이라 나를 감싸주는 보호자 타입은 아닌 귀인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성격 부분을 들여다본 카드에 소드 퀸이 나왔다면 이분은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냉철함이 있고 기준과 논리, 판단을 칼같이 하는 불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쳐내는 정리에 뛰어난 해결사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또 말수가 적고 단도직입적인 모습. 무엇보다 감정적 공감보다는 이분은 판단과 해결이 우선순위라 어떤 상황에서 괜찮아요? 라는 질문보다 그래서 다음은 뭔데? 이런 식의 타입으로 관계적으로 따뜻하지는 않지만 신뢰도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까다롭고 매서운 타입의 귀인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치만 굉장히 성숙하고 진짜 어른 같은 모습의 귀인이다.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해 뽑았고 나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풍지관이라는 괴가 나왔어요. 이 괴는 땅 위에 바람이 부는 형상이고 바람이 땅 위를 지나가면서 세상을 관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괴는 움직임보다 시선, 평가, 관찰이 핵심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고 관찰되고 판단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내가 평가 대상, 시선의 대상인 국면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는지보다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괴는 교육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길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리나 예술, 종교나 문화 등의 정신적 성장에 관련된 분야의 좋은 결실로 이어진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괴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축적된 결과물이 이미 밖으로 드러나 있고 이제는 평가받는 시점에 있다는 것이라 내가 보는 위치에서 보여지는 위치로 바뀌는 시점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통과하게끔 도와주는 귀인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의 역할과 관계 유형에 대해 질문을 해봤고 장애물이라는 키워드의 카드와 아이디얼이라는 이상과 비전을 뜻하는 상징이 나왔네요. 이 귀인의 역할에서 장애물 카드가 나왔다는 게 또 인상적인데 이분은 앞선 모습에서도 좀 까다롭고 기준을 명확히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서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인이 나를 막는 것처럼 보일 순 있는데 이거는 감정의 개입 없이 통과나 심사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감정으로 판단 안 하고 조건 충족 여부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인과의 관계 유형의 아이디얼 카드가 나왔다면 이 사람의 기준이 진짜 높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까지는 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카드는 내가 우러러보는 대상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어서 거리감은 좀 있지만 존경의 대상, 내가 도달해야 할 기준을 대표하는 존재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해보자면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 귀인이라기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기준이 되는 존재의 귀인이고 검증하고 심사하는 관문형의 귀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존재 유형의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결과물, 정리된 태도, 기준에 맞춰진 응답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에 이 사람이 귀인이라고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런 귀인은 시간이 흘러서야 그때 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귀인이었어 이런 느낌이 남는 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눈금을 바꿔놓는 역할의 귀인이다. 그리고 아래는 이 귀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본 카드이고 첫 번째 카드는 체감되는 첫인상을 질문했고 빗자루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는 첫인상부터 좀 세다, 냉정하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타로 카드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카드는 귀인의 등장 시점, 타이밍을 질문했고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비전, 꿈, 공식성, 주목을 받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서 내가 외부에 드러나지는 시점에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치유 관련 분야 또는 대중 앞에 서신다거나 보여지는 분야에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귀인을 만나는 장소, 환경을 질문했고 100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실제 장소라면 이동수단을 탔을 때라고 할 수 있고
있고, 분야라면 해외 관련 분야, 여행 관련 직업, 승무원, 해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동이 꼭 물리적 이동이 아닐 수 있어서 기존의 영역을 이탈하는 단계 전환이 있을 운명의 타이밍에 내가 이전과는 다른 환경, 판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귀인은 막 오래 갈 인연의 느낌보다는 통과 구간에 존재하는 단기성 인연의 귀인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연결되는 느낌은 아닌. 그리고 이 귀인을 만난 뒤 변화의 흐름을 본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인 매지션, 9번 나무, 8번 힘 카드가 나왔는데 이 매지션은 귀인을 만나기 전으로 질문했고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 모습에서 마법사가 나왔다는 건 이미 내가 확실한 능력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이미 손에 쥐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의미하고 옆에 9번 나무는 귀인을 만난 뒤 첫 변화의 카드로 뽑았는데 이거는 내가 방어한다, 대비한다 라는 에너지의 카드라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경계를 하느라 버티는 기운이지만 메이저 카드인 8번 힘 카드로 간다는 점은 이거는 나의 결점이나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내 안에 내공이 깊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겉으로 보여지기로는 나를 돕는 느낌은 아닐지라도 나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귀인의 형태이다라는 점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능력을 정제해서 안정화시키게 만드는 귀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상의 귀인이라고 보여서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운명의 관점에서 이 귀인의 의미와 배우게 되는 점에 대해 질문을 했고 하갈라즈와 패스로, 펄스로라는 문자가 나왔네요. 이 조합이 또 강한 느낌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문자 보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한 붕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좀 파격적인 힘을 뜻하고 퍼스로는 운명의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신비한 느낌에 숨겨져 있는 패가 있다. 드러나지 않았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붕괴가 일어난 이후에야 내가 비로소 어떤 패를 들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건데요. 의미심장하죠. 아마도 나 자신의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그런 시선이나 인식이 이 귀인을 통해서 깨지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숨은 가능성의 이 운명의 주머니를 탁 터뜨려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이 귀인은 계속해서 나오는 카드에서 나에게 부드럽지는 않지만 쓴소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당장은 미울 수도 있는 느낌의 그리고 이 귀인을 대할 때의 태도와 피해야 할 태도의 반응에 대해 질문해본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인 5번 교황과 4번 나무가 나왔고 먼저 이 교황은 규칙과 질서, 기존의 방식, 도리와 같은 사회 규범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뢰감을 주어라 라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원래 내 방식을 고집하라 라기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들을 좀 더 중요시 여겨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인 것보다는 정의된 기준에 맞게 절차에 맞게 가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신념은 또 올곧게 보여주는 것, 그런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4번 나무는 보통 안정감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피해야 할 점이기 때문에 나를 정체하게 만드는 안락함을 경계하라 라는 조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굳이 더 안 해도 되지 않나?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 귀인이 더 이상 나에게 개입을 하지 않게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듯하고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내 성장을 끌어내는 귀인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보이니 조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귀인이 공감형, 조력자형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이분은 당장에 고맙다기보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유형으로 보여서 조금 까다롭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치만 제일 좀 어른의 귀인이고 가장 오래 남기게 되는 무언가를 주는 타입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귀인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 부분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의 컵과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두 개를 같이 보자면 이 귀인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인망을 얻는 형태의 보상이 따른다라고 정리가 되겠는데 이 핵심은 나의 색깔이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존재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쓰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어딜 가나 내 매력을 알아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귀인의 모습은 좀 차가웠지만 이게 소년의 컵은 순수한 감정의 회복, 그런 때묻지 않은 마음의 시작을 뜻하는 카드이고 퀸 오브 완즈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데 힘이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 주체성이 정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잃지 않아도 돼.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이야. 너 그 정도는 돼.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결과가 찾아오고 또 이 퀸 오브 완즈는 손대는 것들이 다 돈이 되는 금전 운으로도 좋기 때문에 보상의 카드로 나왔다면 더 말할 게 없겠죠. 어쨌든 다시금 나의 숨겨진 능력을 끌어내주고 외부와 정렬시켜주는 형태의 날카로운 느낌의 귀인이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끝은 따뜻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올해의 나를 찾아올 귀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궁금한 그 사람, 인연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기존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작게나마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또 이어서 좋은 시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나를 찾아올 첫 번째 귀인이 내 운명의 주머니 하나를 터뜨려 준다라는 다소 강렬한 느낌의 3번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뽑으신 카드와 더불어 추가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4번 분의 귀는 가벼운데 쉽지 않고 편안해 보이는데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귀인의 실제적 역할은 내 운명을 뒤집을 수도 있는 트리거에 가까운 촉발형의 귀인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는데요. 말이 좀 알쏭달쏭하지만 일단 앞서 뽑아주신 카드는 귀인의 모습을 뽑아본 카드이고 메이저 카드인 1번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 모습에서 매지션이라면 말이 빠르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기획을 또 잘하고 무엇보다 정보를 잘 다루는 기민함이 있는 타입으로 보기에는 잔머리가 또 좋아 보이는 그런 재치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성격을 자세히 본 카드에서 완드 나이트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즉흥적인 성격, 추진력이 빠르고 열정도 넘치지만 그 지속성은 또 미지수인 타입으로 깊이가 있진 않지만 마당발인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또 말로 먹고 사는 재주가 있는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뭐든지 상황이 급격히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귀인이고 근데 안정감이나 깊이감 있는 보호형의 귀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이 내 삶에 왜 나타나는지를 질문해본 카드이고 나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뇌지혜라는 괴가 나왔어요. 이 괴를 분석해보자면 땅 위에 천둥이 치는 형상인데 이 천둥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품고 있던 의도가 바깥으로 방출된 힘으로 보시면 되고 아래는 땅으로 단단한 기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또 뒷받침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길괴라고 할 수 있고 흔히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메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핵심은 내 안에 있던 준비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인은 나의 정체되어 있던 상황을 한번 뒤흔들어서 밖으로 꺼낼 시점에 등장하는 움직이게 하러 들어오는 존재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옆에 두 장의 벨링 카드는 이 귀인의 역할, 나와의 관계 유형을 뽑아본 카드이고 먼저 아이디얼이라는 이상과 비전의 뜻을 지닌 카드가 귀인의 역할이라면 내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깊게 이분을 존경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준을 삼는 선이 되는 존재,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시선이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삶의 면면들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고 이게 깊은 감정적 연결이나 친밀도가 아닌 그냥 위치를 확인하는 존경, 우러러봄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또 나와의 관계 유형에서는 피스라는 키워드에 평온함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간의 충돌을 만들지 않는 방식의 관계이고 마찰이 생기지 않는 선이 유지되기 때문에 평온하긴 하지만 깊은 관계는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귀인의 성격이 마법사 카드가 메인이었다 보니 원체 그냥 타인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겉보기엔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귀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본 카드이고 첫 번째 카드는 체감되는 첫인상을 질문했고 강아지 카드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누구나 거부감 없는 존재의 느낌으로 보이는 면은 계속해서 호의적이고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카드는 이 귀인의 등장 시점, 타이밍을 질문했고 여기서 책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문서나 계약 형태가 오갈 때나 정보의 형태 또는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조건이 드러나지는 그런 시점의 느낌인데 책은 배움을 뜻하니까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동안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라서 사건이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 타이밍이겠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인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만나는 장소, 환경을 질문했고 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단순하지 않고 좀 이해관계가 복잡한 형태라서 만나게 되는 경로가 좀 공식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
우회된 여러 다리를 건너서 만나게 된다거나 가까운 느낌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마법사나 뱀 이런 상징들이 나왔다면 이 귀인과의 관계는 언제나 거리 유지, 이런 기준치가 좀 있어야는 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귀인을 통해 나에게 생기는 변화의 흐름 카드로 뽑았고, 3번 칼, 퀸 오브 펜타클, 7번 나무가 나왔네요. 먼저 3번 칼은 이 귀인을 만나기 전 나의 상태 카드로 보시면 되는데, 소드 3번은 이게 뭐 배신이나 이별, 감정적인 상처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보기에는 정서적인 고통보다 판단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말로 정리했고 마음을 다잡은 그런 과부하 상태, 뭔가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았던 그런 상태라고 좀 더 보이고, 옆에 퀸 오브 펜타클은 이 귀인을 만난 후 첫 변화의 카드로 뽑았고, 보호와 안정, 현실적인 기반, 감정이 아니라 실생활에 구조적 단단함을 가져올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변화는 마음이 풀린다거나 기쁘거나 위로받는 느낌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전해지는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관리가 가능한, 정리가 가능한 그런 현실 배치를 도와주는 귀인의 역할이 좀 보이고, 이 흐름에서 내가 기존에 겪고 있던 상황 자체에 내가 휘둘리던 상태가 이 상황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네요. 현실의 안전장치 격에, 그리고 7번 나무로 간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나의 자리나 경계선, 내 입장을 지키는 것,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을 뜻하고, 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라는 뜻도 있어서 막 갑작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운의 흐름이 좀 바로잡혀지는, 혼란함이 종결되는 그런 느낌이라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운명의 관점에서 이 귀인의 의미와 배우게 되는 점에 대해 질문을 했고, 소일로와 라구즈라는 문자가 나왔어요. 이거는 태양과 달이라는 서로 양극단에 있는 상대적인 문자가 나와서 되게 흥미로운데, 상대적인 에너지이긴 하지만 이것은 합쳐졌을 때 딱 맞물리는, 운명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양과 음의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이분법이 아닌 상보적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느낌이 너무 좋네요. 먼저 이 소일로의 본질은 태양, 명확성, 의식, 올바른 방향이라는 왜곡이 없는 투명한 진실, 정해져 있던 길,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운명의 의미에서는 이 귀인은 나에게 변화를 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확증을 안겨주는 존재이다 라고 합니다. 현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라구즈는 물을 상징하고, 물의 본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저항이 없고 억지로 조종하지 않는,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그 흐름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관점에서 명확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올바른 흐름에 있을 때는 태양이 그냥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의식과 무의식이 만난다. 이거는 그냥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의 의미에서는 이 귀인의 역할이 꽤 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흐름대로 잘 가고 있구나. 마땅히 가야 할 흐름 속에 들어오는 귀인이구나. 그리고 이 귀인을 대할 때의 태도와 피해야 할 태도 및 반응을 뽑아본 카드에서 2번 동전과 메이저 카드인 16번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 2번 동전은 유연성, 상황을 조절하는 것, 또 가벼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한쪽에 올인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상대를 믿는다거나 즉각적인 결정은 보류하는 것을 조언으로 주니 참고해 주시고요.
타워는 피해야 할 태도라면 감정적인 폭발, 즉각적인 단절, 이건 아니다라는 급진적인 결정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귀인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게 믿는다거나 감정적인 신뢰보다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그냥저냥 서로서로 맞춰가는 균형 조절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이니 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라라는 거죠. 동전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귀인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의 부분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도 타워 카드와 투 오브 펜타클 같은 카드가 또 나왔네요. 뭔가 이 타워가 호재이다라고 보이는데 먼저 이 타워는 갑작스러운 급격한 상황을 뜻하지만 근데 이게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것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체의 무너짐이 아니라 이 귀인을 통해서 강제적 종료를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초점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끌고 왔던 불안, 애매하게 유지되던 현재의 상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게 외부 요인에 의해 끝난다. 즉, 이 귀인을 통해 불필요한 인연이라든지 복잡한 구조가 처리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손대지 않고 상황이 잘 풀리고 해결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투 오브 펜타클은 이 상황을 즐기는 느낌 놀이에 가까운 그런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도 해서 일단 타워가 지나간 자리에 2번 동전이 남는다면 상황이 즐거워지고 편안함이 남고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영역을 다루는 힘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또 동전으로 파생되어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리할 건 딱 정리가 되고 이제 운용이 가능한 형태의 균형 감각, 그런 상황 조절 능력, 동시에 여러 영역들을 다루는 힘 같은 동시 진행이 잘 되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흐름의 역행함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역행하던 힘의 종결, 정리, 내 방식과 일치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귀인이겠다라고 보입니다. 이 앞선 타워를 하지 말라라는 게 내가 부딪힐 필요가 없다라고 좀 또 보이고 이 귀인이 해결사의 역할, 내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또 조언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뱀 카드가 나와서 자꾸 거리 유지를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내 상황이 지금 좀 복잡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또 뜻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귀인이더라도 나를 보호해야 하는 건 절대적으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올해 나를 찾아올 귀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궁금한 그 사람, 인연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기존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작게나마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함께 또 이어서 좋은 시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나를 찾아올 첫 번째 귀인이 골치 아픈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인연으로 닿겠다라는 핵심 메시지의 4번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